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가난해지고 있는 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도된 계획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지갑을 털기 위해 경제 시스템을 조작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경제는 붕괴를 막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죠. 하지만 경제는 이미 붕괴했어요. 당신 주변을 보세요.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 불과 몇 년 만에 자산 가격이 수십 배 뛰어버려서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게 붕괴가 아니면 뭘까요?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부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뿐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월급은 정체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요, 주식시장은요, 코인이니 뭐니 하는 자산시장은요,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자본주의의 성공이라고 말해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부의 전이 시스템이에요.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벌어온 노동소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정지되어 버렸죠. 하지만 당신이 쉴 때, 당신이 자는 동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규칙을 바꿔서 당신이 땀 흘려번 돈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신용을 주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적은 몫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한다고 배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으로는 자산 가격의 폭주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게 바로 경제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는 것은 금리나 물가 같은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불평등을 설계한 시스템 자체거든요.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겁니다. 부유세 말이에요.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건 미봉책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돈을 숨기는지 보세요. 복잡한 역외 금융, 수백 개의 유령 회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상속 및 증여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법을 바꾸려고요. 가능할까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친구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문제의 근본을 봐야 합니다. 왜 부자들은 갈수록 부유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빚만 늘어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해요. 경제학자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의 수혜자이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함으로써 결국 현재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거든요. TV에 나와서 온갖 어려운 용어를 써대죠. 테이퍼링이니, 양적 완화니, 구조적 요인이니.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복잡한 설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으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설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졌을 겁니다. 왜 돈을 찍어낼 때마다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고 자산시장만 부풀리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현재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부의 독점 구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든 전 세계든 정치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죠. 좌파, 우파 나누어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잠깐 멈춰서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동안 진짜 기득권층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몫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그들이 만든 가장 완벽한 연막탄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마술이죠. 당신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든 보수 정당을 지지하든 그들이 은행과 재벌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바꾸는 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진짜 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바로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설계의 수혜를 받는 아주 소수의 카르텔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시장 논리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감싸놓았죠.
자유시장 경제의 신성한 원칙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이건 기득권을 위한 잘못된 규칙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기는 방식대로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겁먹게 만들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반대입니다. 첫째, 단순화하세요. 모든 경제 문제는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논의를 이 지점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폭로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들이 돈을 벌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에 세금을 낮추고 자산소득에 세금을 높이는 등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규칙의 변화를 요구해야 해요. 셋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치적 싸움에 지쳐서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싸움이에요. 당신이 벼락거지가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몫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 사실을 공유하며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저항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이것이 경제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